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죽이고 싶은 아이라는 제목의 좀 자극적인 제목의 소설이고요. 저자는 이꽃님, 출판은 우리학교입니다. 근래에 학교 폭력이나 촉법 소년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듯합니다.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은 사실은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는 현상인 듯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물리적 폭력은 좀 덜한 반면에 예전에 비해서 그 방식이 좀 더 집요하고 잔인해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다른 친구에게, 아이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굴 수 있었는지 한탄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각박하고 이 좀 치열하고 잔인한 이런 사회 분위기가 아이들에게도 전염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어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책, 죽이고 싶은 아이는 요즘 아이들의 학폭과 따돌림을 주제로 아주 긴장감 넘치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 이야기 자체로만 보면 재미있는 소설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소설 죽이고 싶은 아이는 한 여고생 서은이 학교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학생들은 충격에 빠지고 오랜 기간 동안 절친이었던 주연이라는 친구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살해 도구인 벽돌에 남아있는 지문, 목격자들의 증언, 서은이와 나눈 문자 메시지들이 일관되게 이 주연이라는 친구를 용의자로 지목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주연은 그 순간이 기억에서 지워져서 스스로도 그 순간을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은 미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 주연 자신도 혹시 정말 자신이 서은을 죽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정황상 봤을 때 스스로도 기억은 안 나지만 혹시 내가 죽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언론, 변호사, 주변의 사람들은 이 주연을 의심하고 마녀 사냥을 시작합니다. 이 주연이라는 학생에 대해서 숨겨져 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서은과 주연이 절친 관계가 아니라 마치 주종 관계 같은 이상한 사이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부유한 집안의 주연과 홀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아가는 서은의 가정사가 드러나면서 죽은 아이 서은은 세상 불쌍한 아이로, 그리고 주연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상한 아이가 되어갑니다. 글쎄 말입니다. 의도에 어찌됐든 마치 가난한 서은이는 천사이자 피해자이고 부유한 주연이는 악마이자 가해자인 것처럼 포장해서 방송이 나왔단 말이죠. 솔직히 지난번 방송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가난은 선이고 부는 악입니까? 죽은 사람은 선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악입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발췌해서 읽어봐 드렸는데 그 언론의 악마적 편집이라고 그러죠. 어떤 방향성과 답을 정해놓고 이제 그렇게 언론이 마녀 사냥을 또 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가해자로 지목되어 있는 주연은 마녀가 되는 거죠. 정말 이상한 아이다. 나쁜 사람이다. 네, 이렇게 몰이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절친인 주연을 유력한 용의자로 정해놓았지만 책의 마지막 순간까지 과연 주연이 서은을 죽인 게 맞을까? 이걸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정황과 장치가 등장을 합니다. 주연이 서은을 죽였다고 단정적으로 생각이 들게 이야기가 막 흘러가다가도 금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반전의 반전을 더하는 놀라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읽는 내내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학교 폭력, 학교 내 살인 사건, 빈부격차,
법정물, 추리물, 형사물 같은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버무려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탄생시켰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주연이의 부유하지만 애정이 없는 가정사도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아주 풍성하게 만듭니다. 피해자인 서은의 어머니가 묘사되는 부분에서는 절로 눈물이 나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또 있습니다. 다채로운 감정을 건드리는 아주 풍부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금 얘기 드린 서은이의 그 조금 불행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서은이네 집의 이야기를 본문 중에서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딸은 엄마 앞에서 신발 한 켤레 갖고 싶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신발이 엄마가 며칠 동안 고기 불판을 닦아도 사기 힘들 만큼 비싼 신발이라는 걸, 엄마가 그 사실을 알면 마음 아파하리라는 것을 알아서였다. 서은의 엄마 입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오다가 나중에는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좋은 옷, 좋은 신발 한번 못 사준 엄마라서, 생일 때도 뭐 하나 갖고 싶다고 말하지 못하게 만든 엄마라서 서은의 엄마는 오늘도 죄인이 되었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서은이 죽고 나서 서은의 엄마가 뭐 한번 그 사주지 못한, 애가 또 그 말 한번 못했던 거를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소설 죽이고 싶은 아이는 진실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내용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은 점점 굳어져 가고 그렇게 생각대로 행동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것이 진실이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한 학생이 벽돌에 맞아 죽은 충격적인 사건을 시작으로 친구들, 선생님들, 주변 사람들,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들, 언론, 변호사 등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증언이 인터뷰 형식으로 실리면서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평으로는 아주 강렬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죽이고 싶은 아이, 이꽃님 지음. 우리 학교. 1.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누구요? 박서은이요? 당연히 알죠. 아니요, 같은 반은 아니었고요. 그냥 오가다가 몇 번 얼굴 본 정도요. 솔직히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박서은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걔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저도 귀가 있는데 들은 소문은 있죠. 어떤 소문이긴요. 장난 아니에요. 하루 지나고 오면 새로운 소문이 퍼져 있을 정도라니까요. 애들이 궁금해서 박서은 SNS도 뒤져보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그날 완전 심장마비 오는 줄 알았어요. 난리 났었잖아요. 처음엔 안 믿었죠. 학교에서 애가 죽었다는데 누가 믿어요? 거기가 옛날에 소각장이었다고 하던데요. 우리 학교가 좀 오래됐잖아요. 옛날에 쓰레기 태우고 뭐 그런데요. 요새는 아무도 안 가죠. 뭐하러 거길 가요? 괜히 으쓱하고 무섭잖아요. 뭐 튀어나올 것 같고. 거기가 복도 쪽 창문으로 고개를 쭉 내밀면 보이긴 하는데요. 딱히 볼 일은 없죠. 운동장 쪽도 아니고 학교 뒤쪽이니까. 아니요. 저는 직접 보진 않았는데 어떤 애들은 직접 봤다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발견한 애가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우르르 몰려가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랬다던데요. 쌤들은 나중에 왔어요. 원래 한 박자씩 늦잖아요. 그나마 누가 교무실 가서 말했으니 알았지. 아니었음 경찰이나 와야 알았을걸요. 쌤들이 박서은에 대해 알았냐고요? 에이, 알았겠어요. 박서은 죽은 것도 한참 지나서 알았는데 전 쌤들이 몰랐다고 봐요.
저도 박서원이 따인 줄은 몰랐거든요. 중학교 때나 따가 있지. 고등학교 오고 나서는 그냥 좀 못 어울리는 애들은 있어도 따는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주연이 박서원 따 시킨 거라고 하던데요. 대놓고 왕따 시킨 건 아니고 그냥 은근히 따돌리는 정도였나 봐요. 하여간 그날 이후로 애들 다 충격받아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처음엔 다 자살인 줄 알았죠. 지주연이 죽였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했지. 하여간 지주연 때문에 우리 학교 망했다고 다 난리예요. 솔직히 학생이 죽어나간 학교에 누가 다니고 싶겠어요. 어떤 애들은 그날 그거 보고 나서 수업도 못 듣고 좀 그랬어요. 전 아무것도 못 봤는데 소문만 듣고도 악몽 꾸고 그랬으니까. 그 와중에 다른 애들 따라잡겠다고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올리는 애들도 있죠. 아우, 진짜 대단하다니까요. 대학 못 가서 죽은 귀신이라도 붙었나. 겁나 독한 거죠. 지주연이요? 걔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활발하고 공부도 좀 하고 얼굴 예쁜 애 정도? 근데요, 애들 말이 지주연하고 박서원하고 되게 친했다고 하던데요. 중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대요. 맨날 붙어 다니고요. 그러니까요. 절친이었다면서 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진짜 방송 나가요? 몇 시에 하는데요? 2. 김 변호사. 주연이 지친 듯 김 변호사를 바라봤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은 반드시 밀고 나가는 저돌적인 여자였다. 인생에서 실패를 맛본 적도 좌절을 느낀 적도 없는 완벽한 엘리트로 이번 사건에서도 주연의 변호를 완벽하게 해낼 터였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이더니 뭔가를 빠르게 쓰고는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대충 됐네. 한 번 더 확인해보자. 그러니까 너는 서원이를 죽이지 않은 거야. 그치? 김 변호사의 물음에 주연은 대답 대신 짜증 섞인 시선을 던졌다. 서원이랑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자매처럼 붙어 지냈고 세상에 둘도 없는 절친이었다. 우리는 계속 이 사실을 강조할 거야. 명심해도. 김 변호사는 자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풀려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주연은 김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분명 아빠에게서 엄청난 돈을 받았을 터였다. 많은 돈을 받고 변호를 하는 것, 그것도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변호하는 것. 주연은 그것만큼 쉬운 일이 또 있겠나 싶었다. 그런데도 김 변호사는 아주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굴었다.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 마냥 구는 태도는 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간절히 믿으면 뭐든 다 들어줄 것처럼 굴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는 다른 신들처럼. 경찰이 지문 갖고 있다면서요. 아, 그거? 주연의 물음에 김 변호사는 미간에 작은 주름을 만들었다. 그날 서원은 벽돌에 머리를 맞고 죽었다. 자살이라는 예초의 소문과 달리 완전한 타살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교는 다시 한번 뒤집어졌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든 소문을 막으려 애썼지만 형체 없는 연기처럼 소문은 점점 더 회색 빛깔을 띠며 퍼져나갔다. 학교에서 죽어간 17 소녀. 한 기자의 보도로 알려진 이 사건은 온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주연이 같은 학교 친구로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더 흥분했고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는 사람 같지도 않은 주연을 당장 사형시켜야 한다는 글로 온통 도배되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한 방송국에서는 서은과 주연을 다룬 이야기로 특집 프로그램을
내보내기까지 했다. 네가 그랬니? 주연의 엄마는 지친 얼굴로 그렇게 물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어쩌면 주연이 너무 많은 걸 바랐는지도 모른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딸에게 네가 그랬느냐고 묻는 엄마 입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기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일 테니까. 묻잖아. 네가 그랬냐고. 주연은 입을 다물었고 엄마의 눈에는 원망과 분노가 서렸다.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우리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야? 너 낳으면서 키우면서 뭐 하나 부족한 게 한 적 없었어. 먹는 거, 입는 거 전부 다 완벽하게 케어해줬잖아. 근데 왜 이 모양이야? 뭐가 불만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사람을 죽여? 사람을 죽였다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네가 어떻게? 묻잖아. 네가 죽였냐고. 왜 아무 말도 못해? 엄마는 고함을 질렀고 아빠는 아예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모양이었다. 그게 아니면 하나뿐인 딸을 호적에서 지우고 영원히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아빠는 겁에 질린 딸을 만나러 오는 대신 가장 비싸고 실력 좋은 변호사를 보냈다. 엄마가 찾아와 주연을 나무라던 그날, 원망을 토해내던 그날, 왜 아무 말도 못하냐고 다그치던 그날, 주연이 하고 싶었던 말은 딱 한 가지뿐이었다. 아니라고 하면 믿어줄 거예요.